현지 시각 14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전쟁이 끝난 후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이 불가침 조약을 맺는 방안을 동맹국들과 논의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방 외교관들에 따르면 사우디는 1970년대 냉전 시기 유럽의 긴장 완화를 위해 동서유럽 국가들이 체결한 헬싱키 협정을 잠재적인 모델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싱키 협정은 1975년 미국과 유럽 각국, 소련 동맹국들이 체결한 것으로 안보 현안을 다루고 경쟁 관계의 국가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전후 이란이 약화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이웃 국가들의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중동 안정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은 전쟁이 끝나고 영내 미군 규모가 줄며 전쟁으로 큰 손실을 입은 채 한층 더 강경해진 이란 이슬람 정권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UAE가 참여할지는 의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걸프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국가인 사우디와 UAE가 의견 충돌을 빚어왔다며 UAE가 이번 전쟁 중에 이란을 향해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영국 기반의 환경단체 갈등 환경관측소는 X를 통해 이란 하르그 섬에서 새로운 원유 유출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CEOBS는 이번에는 하르그 섬 동부 해안의 방류 지점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약 5km 길이의 기름기가 해안에서 700m 떨어진 해상까지 퍼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지난 6개월간 해당 지점에서 유사한 유출 사례는 관측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가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핵심 석유 터미널에 가해지는 부담이 반영된 징후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하르그섬 서쪽 해역에서는 길이 약 70km에 달하는 대형 기름띠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유럽 우주국 센티넬2 위성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유출된 원유는 남쪽으로 이동하며 점차 넓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이란 원유 수출이 차질을 빚으면서 인프라 손상이나 저장 공간 부족 문제로 원유가 방류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정확한 유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란 정부는 이날 자국 시설에서 원유가 유출됐거나 의도적으로 원유를 방류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원유 유출이 계속되고 있어 페르시아만 해양 생태계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과 전쟁 중 UAE를 비밀리에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사자의 포효작전 기간 중 UAE를 비밀리에 방문해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얀 UAE 대통령과 회담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UAE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을 방문했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UAE가 이스라엘 총리 또는 이스라엘군의 그 누구든 방문을 받았다는 보도들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 대외 정보기관인 모사드 수장도 이란과 전쟁 기간 중 적어도 2차례 UAE를 방문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양국은 이란의 주요 석유화학 시설에 대한 공격도 조율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UAE는 2020년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018년에도 빈 자이드 대통령과 비밀회담을 하기 위해 UAE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 중 대공 방어망인 아이언돔 포대와 운용 병력을 UAE에 파견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UAE 이스라엘과의 만남을 부인했지만 이란과의 충돌 속에서 이스라엘과 UAE의 안보 협력이 수면 아래에서 더 깊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로이터 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중동 전쟁 전개 과정에서 자국을 공격한 이란에 대응해 이란 본토를 여러 차례 비밀리에 공습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가 이란의 영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방과 이란 관리들에 따르면 사우디 공군은 지난 3월 말 이란 내 목표물에 대해 보복 공습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타격 지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우디 측은 이를 통해 자국이 공격받은 것에 대한 명확한 보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로이터는 UAE가 먼저 이란에 보복 공습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에 사우디의 직접 행동도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UAE가 지난 4월 비밀리에 이란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남부 연안 라반섬의 정유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는 공습 직후 이란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추가 보복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국 주재 이란 대사 등을 통해 외교적 접촉을 유지하며 긴장 완화를 시도하는 투 트랙 전략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웨이트 내무부는 지난 1일 무장한 혁명 수비대원들이 임대한 어선을 이용해 페르시아만의 전략적 요충지인 부비안 섬에 상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군과의 교전 과정에서 군인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혁명 수비대원 4명이 체포되고 2명은 도주한 것으로 전해져 중동 지역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대해 묻자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휴전이 대대적으로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약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제안에 대해 용납 불가
평가하며 멍청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란 전쟁을 끝낼 아주 단순한 계획이 있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과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미 해군 제육함대는 보도 자료를 내고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전날 스페인 남부 해안에 영국령 지브롤터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사 전문지 성조지는 14척의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중 알래스카호가 지브롤터 해협에 당도한 것이라면서 알래스카호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육함대가 보도 자료까지 내고 핵잠수함 위치를 공개한 데는 이란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핵잠수함은 수중에서 은밀하게 고속 기동하다 기습 타격을 가할 수 있어 미국의 강력한 전략 자산으로 꼽힙니다. 현지 시각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방금 이란의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아마도 오늘 밤 서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답변을 건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답변에 대한 반응을 올리기 2시간여 전에 올린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서는 이란은 47년 동안 미국과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을 가지고 놀아왔다. 미룬다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기지 아르그섬의 서쪽에서 원유가 해상에 대량으로 유출돼 퍼져나가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돼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글로벌 석유 유출 감시 서비스 오비털 EOS의 추정에 따르면 7일 기준으로 위성사진에 포착된 해상 오염 면적은 50여 제곱킬로미터 원유 유출 규모는 3천여 배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해상 봉쇄가 지속될 경우 이란이 원유를 수출할 수 없어 이란 내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면서 이란 해상 봉쇄가 이란이 협상장에 넣게 하는 방법이 될 거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현지 시각 7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구축함 3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는 와중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아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군은 완전히 파괴됐고 사실상 괴멸한 해군을 대신해 투입된 수많은 소형 함정들도 완전히 파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서둘러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란을 제압했대 앞으로는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 구축함 3척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이란은 큰 피해를 입었다며 미 구축함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은 손쉽게 격추됐고 무인기들도 공중에서 불타 없어졌다며 드론은 마치 무덤으로 떨어지는 나비처럼 아주 아름답게 바다로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이란을 향해선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 구축함들이 통과하도록 내버려 뒀겠지만 이란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며 그들은 미친 사람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핵무기를 사용할 기회가 생긴다면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가 또다시 그들을 무력화시켰대 앞으로 그들이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격렬하게 제압할 것이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앞서 미중부사령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무분별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자위적 타격으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7일 미군이 이란의 캐슈 항구와 다르아바스를 공습했다고 미국 매체 기자가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폭스뉴스 기자가 X에 올린 게시물에서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미국 고위 관계자가 방금 전 이란의 캐슈 항구와 반다르아바스에 대한 공격이 미군의 군사 타격이었다고 하며 다만 전쟁 재개나 휴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란의 석유 항구 중 한 곳에 대한 타격은 이란이 이틀 전 UAE 푸자이라 항구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15발을 발사한 이후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 전쟁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란의 공격이 휴전을 깨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를 낮은 수준의 공격이라고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 분노가 커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 반관영 메어르 통신은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와 인근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는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만으로 이동하던 중 이란의 무분별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자위적 타격으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